지금은 저번에 그 카드 영업에 대한 부분을 뭐 계략적으로 또 완전히 상세하게는 못 다뤘는데요. 좀 디테일한 거는 이제 앞으로 조금씩 이렇게 하나씩 업데이트 해 나가는 걸로 하고, 일단 오늘은 이제 그냥 어떤 기본적인 거는 일단 하는데, 오늘 법인카드 영업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른 뭐 기타 뭐 상세하게 뭐 타겟팅을 하든가 시장 개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카드 영업에서 추후에 하나씩 생각날 때마다 업데이트 할게요. 일단 법인카드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법인카드, 그러니까 같은 신용카드 영업이라고 해서 법인카드 영업과 보통 일반적인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 신용카드 영업은 완전히 달라요. 시장 자체만 다른 게 아니고 그 영업하는 컨셉이나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달라요. 일단 법인카드 영업은 현재 그걸 모집인이 할 수 있는 카드사가 몇 개 없어요. 지금 과거에 현대카드에서 좀 활성화해서 한 적이 있어요. CCP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그 조직이 없어졌고, 지금은 이제 롯데카드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카드 정도, 그렇게 두 군데 정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롯데카드 같은 경우는 전업계 카드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 발급할 수 있는 기준이 조금 약간 허들이 높아요. 뭐 예를 들면 기업의 규모, 연혁, 매출액, 뭐 재무 상황 같은 거 좀 많이 봐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국민카드 같은 경우는 좀 수월하게 이게 접근이 됩니다. 일반 개인카드하고 병행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카드는 일반 카드 모집인으로 들어가면 개인카드 영업과 기업카드라고 하죠. 법인카드라고 안 하고 거기는 기업카드, 법인카드를 같이 영업할 수 있는, 그걸 동시에 할 수 있는데 수수료 테이블은 따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형태가 좀 다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법인카드는 그 장수를 많이 이렇게 영업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인카드는 그 이용 금액에 따라서 그 수수료 베이스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유치한 그 고객사에서 얼마나 많이 썼느냐, 그거에 따라서 뭐 최고 1%, 최저 뭐 한 0.5% 그 경과 기간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많이 쓰는 기업 위주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현실은 조금 좀 깝깝해요. 우리가 보통 보면 뭐 대기업, 뭐 중견기업, 뭐 이런 외관법인 이상 되는 기업들, 법인들, 그런 쪽은 사실 영업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정도만 돼도 어떤 카드 회사나 은행하고 기관 대 기관으로 이미 협정 형식으로 돼 있어서 일반 개인 영업사원이 뛰어들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모르죠. 뭐 자기 아버지가 대기업이 거기 회장이라면 뭐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힘들고요. 외관 법인 정도만 돼도 사실 쉽지 않고, 웬만한 규모 이상의 그 법인들 같은 경우는 주거래은행이라는 데가 있다고. 주거래은행. 그리고 주거래은행의 그 여신과 관련한 어떤 그런 각종 그게 엮여 있어서 그냥 어떤 특별한 사유 없이 굳이 다른 그 회사의 법인카드를 써야 할 그런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런 큰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은 대부분 아주 작은 그 신설법인이나 조그만 회사들, 그냥 법인이든 개인이든 그냥 그 별 차이 안 나는 거, 그런 데 위주로 영업을 하게 돼요. 아무래도. 사실 지금 보면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이렇게 국민카드 같은 경우는 신설법인 이런 데가 이제 영업 그 카드 발급이 되기 때문에 DM 발송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 신규 법인이 막 이렇게 사업자를 내면 막 이렇게 등록이 되잖아요. 그 신규 법인에다가 DM을 뭐 아주 무지막지하게 보냅니다. 뭐 월 뭐 몇천 통씩 보내서 그 중에서 한 1, 2% 잘하면 그것도 그렇게 이제 어차피 신설법인은 어차피 법인카드 발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업을 하고, 그나마 롯데카드 같은 경우는 그 신설법인이 아마 해당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기존의 기업을 다녀야 되는데 좀 이렇게 깝깝하죠. 깝깝한데 대신 또 좋은 거는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좀 이렇게 똘똘한 한 놈이 만약에 10억씩 써준다. 그러면 그건 그 달에 그거 하나만 해도 되죠. 근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그래서 법인카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대부분 그동안 영업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차피 큰 기업들은 잘 모르겠는데 작은 기업들은 그 법인에 주는 그 리워드가 있잖아요. 그 베네핏.
그 카드 포인트라든가 그게 마일리지가 됐든 아니면 캐시백이 됐든 그걸 기본을 주고 또 예전 현대카드 같은 데 보면 영업사원이 받아야 될 수수료 있잖아요. 그것도 리워드 형태로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월 사용 금액이 몇 프로. 그거를 조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 비율을. 합법적인 리베이트죠. 그 고객사에다가 뭐 내가 예를 들면 1%를 받는데 0.5% 내가 받을 거를 당신들한테 그 양보하겠다. 그럼 그게 그 접수될 때 그 전산에서 그게 반영이 돼서 그 해당 기업의 리워드가 그만큼 더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영업했어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그런 수수료를 그 베네핏을 따지는 기업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렇게 틈새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현대카드는 그렇게 안 하고 롯데카드는 또 그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되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카드 같은 경우는 안 되는데 대신 국민은 신설법인이 많이 된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들도 이 법인카드를 발급이 돼요. 그런 형태가 됐었고 그래서 좀 대신에 장점은 있죠. 여기는 뭐 돈을 주고 막 개인 카드 마냥 불법 리베이트 막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 대신에 그 좀 이렇게 기업을 상대로 영업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면 뭐 국민 마냥 그냥 DM 발송만 디립다 해도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법인 카드 시장만을 그 전문적으로 영업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 뭐 잘 자리 잡은 사람들은 월 한 억대 연봉 정도, 한 월 7, 800 이상 정도는 무난하게 그렇게 받는 사람들 의외로 꽤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 카드보다는 더 실속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영업의 맥만 잡으면. 속된 말로 해서 개인 카드처럼 아주 그냥 혼탁한 그런 거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개인 법인 카드 쪽으로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몰리는 경향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제 좀 그 카드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인 카드가 크게 메리트가 없거든요. 개인 카드처럼 무슨 뭐 카드론이나 뭐 각종 이상한 그런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법인 카드는 없잖아요. 법인 카드는 말 그대로 연회비 있는 카드면 연회비, 그 다음에 가맹점 수수료, 뭐 그 정도밖에 받아 먹을 게 없죠. 다만 이제 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경쟁사에다 어쨌든 법인 시장을 넘겨줄 수 없으니 취급고라도 좀 늘려가겠다. 뭐 제가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제 판단에는 아마 그런 그 계산식인 것 같아요. 무슨 뭐 크게 수익이 남아서 법인카드를 하겠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회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뭐 일부러 막 법인 조직을 막 이렇게 법인 영업 조직을 양성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기관 대 기관 B2B로다가 그냥 이렇게 업무 협정 차원에서 이렇게 영업을 한다거나 아니 대기업 같은 경우는 계열사, 은행 같으면은 뭐 그 주거래 그 기업들 위주로 이렇게 B2B 영업 형태로 하는 게 아직까지 현실이고요. 아까 말한 두 회사 정도가 지금 영업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노크해 보세요. 근데 이제 뭐 좀 뭔가 이렇게 어떻게 영업할지에 대한 좀 전략은 미리 좀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카드 영업에 대한 거는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이 정도만 하고요. 이제 영업이라는 총론적인 거하고, 그다음에 다른 분야 있잖아요. 뭐 보험, 자동차, 통신, 뭐 많잖아요. 그런 거 이제 하나하나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잘 말씀하는데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구독자가 너무 많이 안 느네요. 이 얘기 안 했더니 구독 버튼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